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소란이나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돈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 역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더 눈에 띄어야 하고 밤낮으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달려가도 마음과 환경이 정돈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때부터 고요한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정돈된 태도와 예의 바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의 신뢰가 쌓이고 결국 돈이라는 흐름까지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뒷받침하는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찾은 한 작은 찻집은 간판도 없고 광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씨 하나, 기둥 하나, 찻잔 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안에 앉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고요한 기운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고 그 결과 손님과 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심리학자 존 바거의 실험에 따르면 정돈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신뢰와 협동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돈은 고요함을 좋아한다는 말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삶과 연구로 입증된 사실인 셈입니다. 저희 사업 경험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공장을 처음 운영할 때는 늘 부산하게 외치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간과 마음을 먼저 정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업대를 깔끔히 정리하고 전화벨이 울리면 3번 안에 차분히 받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고객이 안심하기 시작했고 신뢰가 쌓이며 돈이 움직였습니다. 한 스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신은 고요하고 청명한 곳에만 머문다. 저는 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요란한 곳이 아니라 신뢰와 안심감을 주는 조용하고 정돈된 사람에게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크게 떠들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일상을 정돈하고 도구를 닦고 차분히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고요함이 곧 무행동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이고 그 위에 신뢰와 부가 쌓입니다. 빠른 속도의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런 태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과도한 마케팅과 소란스러운 움직임보다 조용히 신뢰를 주는 태도가 오래도록 돈과 사람을 불러 모으는 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더 요란하게 외치거나 불안하게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책상을 정리하고 목소리를 낮추고 하루의 리듬을 고요하게 맞추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신뢰를 불러오고 돈과 사람이라는 흐름까지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신뢰받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로 조용하고 겸손하며 무엇보다 진실한 태도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직원 중 한 명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았고 화려한 성과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일을 정확히 해내고 실수하면 즉시 사과할 줄 알았으며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늘 감사하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조금 어려운 업무를 맡겨보았는데 그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저 선배들이 하는 것을 성실히 따라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겸손함과 진실한 배움의 자세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을요. 이 경험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욱 실감됩니다.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안이나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상대가 저 사람은 진심이다라고 느끼지 못하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말이라도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상대는 안심하고 손을 내밉니다. 돈은 결국 신뢰를 따라 흐르며 신뢰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언제나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 역시 한때는 이 원칙을 잃고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만 앞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제 방식대로만 움직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이상하리만큼 일이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제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닫힌 마음에는 돈도 사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진실함이야말로 점점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 덕분에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거짓이나 과장은 금세 드러납니다. 반면에 꾸준히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파타고니아 같은 기업들이 강조하는 것도 투명성과 진정성입니다. 화려한 광고보다 실제로 고객을 존중하고 환경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태도가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실한 마음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배우고자 할 때는 겸손히 배우는 태도. 이런 작은 실천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단단히 하고 결국 그 사람에게라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관계가 다시 원활해지고 흐름이 회복됩니다. 그만큼 진실함은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실제로 돈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거대한 힘입니다. 당신 역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화려한 전략이나 기술보다 먼저 진실한 마음을 되찾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며 결국 그 신뢰가 당신의 삶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운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거래가 끊기고 돈이 돌지 않고 관계마저 멀어져가는 시기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회사를 차린 지 얼마 안 되어 공장불을 켜기도 어려울 만큼 돈이 모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업을 나가도 거절만 당했고 제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과는 없었죠. 그때는 그저 운이 없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정돈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맞으면 흔히 외부를 탓합니다. 경기 탓, 고객 탓, 시대 탓을 하며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환경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였습니다. 공장의 도구를 정리하고 작은 것부터 제대로 돌보며 고객에게 더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주문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운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내 주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개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체질을 개선한 회사들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당시 DVD 대여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자 과감히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했고 지금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불운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정돈의 신호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은 멈추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책상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는 순간 바로 그때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마치 맑은 물이 진흙탕에는 머물지 않고 깨끗하고 정돈된 그릇에만 담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작은 마을의 공장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문이 없을수록 공장을 닫고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운을 불러들이는 준비이니까요. 그의 공장은 언제나 정갈했고 결국 입소문이 퍼져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준비된 곳에 기회가 찾아온다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왜 이렇게 불운할까라고 자책하기보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을 정리하고 개선할 기회일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불운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어줍니다. 오늘 당신이 운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과 환경을 정돈하라는 신호. 작은 청소, 작은 감사, 작은 개선이 결국 커다란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불운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고 시간을 최대한 채워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지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쉬는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루를 빽빽하게 채워야 마음이 놓였고 쉬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요. 제가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일정을 취소하고 잠시 쉬었던 나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러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때 비로소 제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여백이 필요합니다.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행운도 기회도 새로운 관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의성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버드대의 테레사 아마빌레 테레사 아마빌 교수는 창의적 사고가 끊임없는 몰입보다는 의도적인 휴식과 멈춤 속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산책을 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도 빌 게이츠가 매년 생각 주간 팅크윅을 두고 책과 사색에 몰두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이 여백이 단순히 개인의 창의성만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관계에도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대화 속에서 잠시의 침묵을 두는 것, 바로 이 고요한 순간이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저는 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순간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주는 것만으로 관계는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정돈되고 잊고 있던 감사가 떠오르며 다음 발걸음을 위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최소 5분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힘을 줍니다. 오늘날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속도의 압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신뢰받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단순한 느긋함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존중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신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5분만이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과 돈이라는 흐름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투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상에는 행동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직여야 산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습니다. 물론 행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움직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정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교토의 한 오래된 골목에서 만난 도예 장인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몇 개의 도자기만 만들었고 홍보도 대량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미술관과 호텔에서 그의 작품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임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도구를 닦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와 정돈된 공간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내 마음과 환경을 단단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전 먼저 흙을 고르는 것처럼 사업과 인생에서도 먼저 토양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뿌리이자 결국 움직임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 역시 사업 초기에 바쁘게만 뛰어다니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침을 정돈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공간을 깔끔히 하고 하루 계획을 차분히 세우며 직원들과 대화할 때 먼저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내면과 환경을 정돈하니 오히려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관계가 안정되었습니다. 무작정 움직일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 소란스러운 마케팅을 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정돈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신뢰와 재물을 끌어당깁니다. 정돈이 단순한 청소나 관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시간을 다루는 방식까지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도 중요한 일을 앞두면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정돈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행동하면 관계도 결과도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마음과 공간을 정돈하면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힘을 얻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사람에게서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지금 혹시 당신이 너무 바쁘고 조급하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책상 위, 마음속, 오늘의 계획부터 차근차근 정돈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며 돈과 사람, 기회라는 흐름을 불러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신뢰는 말에 많고 적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과 여백 속에서 싹틉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중 하나가 바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신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진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려고 지역의 유명 사업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품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라는 말만 내뱉었습니다. 그날은 결과 없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사업가가 직접 제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쏟아낸 설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제 태도와 차분한 침묵 속의 무게였습니다. 신뢰는 결국 말이 아니라 태도와 여백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론이 있습니다. 미국 MIT의 대화 연구팀은 대화 속의 짧은 침묵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잠시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신중하고 성실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 법칙을 느낍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부모가 곧장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침묵이야말로 자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직원이 아이디어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신뢰가 천천히 쌓여갑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태도입니다. 대화를 할 때 굳이 즉시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여백을 두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깊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여러 순간에서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언변은 사람을 잠시 감동시킬 수 있지만 조용한 태도와 정성 어린 침묵은 오래도록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 신뢰는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차곡차곡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일부러라도 말을 아껴보십시오. 빠른 대답보다 조용한 경청이 상대방을 더 깊이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침묵의 무게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신뢰는 결국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는 특별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한 번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자금난으로 거래처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했고 직원 급여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부를 펼치면 붉은 숫자뿐이었고 어디를 가도 견적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은 들리지만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좌절했고 도저히 길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제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 떠난 지 10년이 넘은 젊은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준 기억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작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귀가하기 힘들어 보이던 그에게 제 집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10년 뒤 제 삶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작은 호의를 베푸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빌린 물건을 더 깨끗하게 돌려주는 것, 상대방이 바쁠 때 불필요한 대화를 줄여주는 것, 우산이 없는 사람에게 조용히 비를 피하도록 권하는 거실은 일상의 사소한 배려가 결국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돈과 기회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서울 도심에서 60년간 작은 나사 공장을 운영하던 한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간판도 없고 전화도 잘 울리지 않는 공장이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전국에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일을 맡지 않았고 맡은 일은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끝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고객과 직원들에게 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고 그 신뢰가 곧 비즈니스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업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소비자들은 화려한 광고보다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기업에 더 큰 신뢰를 보냅니다. 실제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인 성과가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태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만약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 순간부터 바로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출발점입니다. 작은 배려와 약속의 누적은 결국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부와 신뢰를 끌어오는 사람은 요란하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정직하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합니다. 돈과 신뢰를 끌어오는 힘은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화려하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요하고 정돈된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주목받으려면 더 크게 말하고 더 눈에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경험하고 지켜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고 약속을 지키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소박한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은 그들의 곁에 머물고 싶어 했고 신뢰가 쌓였으며 결국 돈과 기회라는 흐름까지 자연스레 다가왔습니다. 오늘 당신이 혹시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면 더 요란하게 외치거나 더 빠르게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은 조용히 정돈되어 있는가? 책상을 정리하고 깊게 호흡하며 작은 감사와 침묵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흐름은 달라집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운은 언제나 잘 정돈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말이나 전략이 아니라 조용히 쌓아 올린 신뢰와 태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작은 일들을 시작한다면 언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은 당신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부와 풍요의 증거입니다. 저 이병철은 큰 목소리가 아닌 작지만 단단한 신뢰의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